조금씩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니까 아마도 시간 흐름상으로 본다면 로버트 파카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을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는 꽤나 어 살아온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거의 1900년도 중반 이후까지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 되고, 뭐 로버트 파커 같은 경우는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뭐 2차 대전 때 상륙작전의 사진을 남겨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이고, 또 특히 까르띠에 브레송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아요. 제가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뭐 아직까지도 추종자가 너무 많은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할 만한 좀 그런 게 많아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여러 일반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뭐 디자인을 전공하셨다든가 뭐 예술 쪽을 공부를 하셨다든가 뭐 조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라즐로 모홀리낙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대학교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처음 알게 된 바우하우스 디자인 역사에서 바우하우스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작가이기도 한데, 그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라즐로 모홀리낙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뭐 작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아티스트, 뭐 종합 아티스트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디자인 역사에서도 라즐리 모홀리낙이는 빠질 수가 없고요. 이름이 되게 특이한 건 헝가리 사람이에요. 바우하우스는 독일에 있긴 하지만은 헝가리 사람이었고, 독일에서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바우하우스가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에 자신이 직접 미국 바우하우스를 차려서 거기에 학장이 되셨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꽤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고, 사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뭐 라즐로 모홀리나기의 작품을 보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뭐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모홀리나기의 대표적인 걸로는 디자인 쪽에 타이포그래피가 있고요. 그리고 조형 미술이 있고요. 조형 예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진, 그리고 뭐 포토그램,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인 사진 좀 비교해 드리려고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몽타주 기법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몽타주 기법의 사진은 조금,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의 사진이 예전에는 모홀리나기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모홀리나기만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진이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된 시점부터 몽타주 기법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모홀리나기의 몽타주는 조금 틀리죠. 이전까지 나왔던 거는 예술적인 구성을 위해서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다라면, 모홀리나기의 몽타주 기법은 어떤 예술적인 기법상으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사진학적인 언어 측면, 사진을 언어로서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몽타주 기법을 좀 활용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좀 되게 특이하게 보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진 쪽에서는 좀 이러한 사진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러한 사진이란 건 어떠하냐면, 이러한 사진이나 여기 보시는 이러한 사진, 이러한 사진, 극부감, 극저감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왜냐면은 이 당시가 모더니즘이 되게 활발했던 초창기 시절이라. 그리고 신조형주의, 왜냐면 바우하우스 선생 교수 중에 칸덴스키하고 몬드리안이 있었어요. 아마 몬드리안이 먼저 교수로
교육을 하다가 칸딘스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조형 수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순서가 누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서 모홀리나기의 작품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또 하나가 굉장히 이제 크게 모홀리나기를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형 예술인데요. 이 조형 예술은 사진으로 보면은 그냥 뭐 설치 미술 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 유튜브 상에는 영상을 발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 조형 예술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빛을 받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거에 그 빛이 뒤에 비춰지는 그림자하고 빗줄기의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형태들이 굉장히 큰 조형 예술이거든요. 뭐 디자인 쪽에서도 이제 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도 뭐 모홀리나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자인 쪽 역사에 따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라, 이제 사진 쪽에서만 좀 간략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뭐 기법상으로는 뭐 포토 콜라주,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하고 뭐 이 포토그램이죠. 이 포토그램은 여러분들도 아마 뭐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화주에 물건 이렇게 올려놓고 빛을 쬐고 나면은 나중에 거기에 그 형태가 남게 되죠. 그러한 형태에 남아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게 이 포토그램이에요. 지금도 많은 작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게 아닌 만들어내는 스타일의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주도했던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카고로 바우하우스를 옮기게 되면서 미국 사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뭐 현대 사진의 아버지다, 미국 사진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놨던 안셀 아담스라는 사람도 미국 사진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안셀 아담스는 미국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진의 그 가장 기본적인 뭐 존 시스템, 뭐 노출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고하게 정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당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아실고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필립 퍼킨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필립 퍼킨스의 사진 노트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필립 퍼킨스가 아예 안셀 아담스에서 언급을 좀 해요. 왜냐면은 직접 그 안셀 아담스에서 교육을 받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필립 퍼킨스가.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존 시스템을 실현해 보이는데 실수를 하더라라는 뭐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얘기니까 뭐 그냥 넘어갔고, 안셀 아담스가 뭐 실수를 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셀 아담스하고 이 모홀리나기에 대해서 얽힌 일화가 하나 있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일부러 극명하게 보시라고 안셀 아담스의 사진과 모홀리나기의 사진을 이제 딱 바로 옆에다 비교를 해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출품했던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모홀리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셀 아담스가 이제 사진전을 기획을 해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저명한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받아서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홀리나기는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진 작가였어요. 왜냐면은 학교의 학장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꽤 저명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겠죠. 그래서 모홀리나기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사진을 이제
전시를 할 목적으로 사진을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단체전이죠. 사진을 보냈는데 안셀 아담스가 보기에는 사진이 너무 이 노출이나 프린팅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셀 아담스는 그 당시에 퍼펙트 프린트, 그러니까 퍼펙트 테이크 퍼펙트 프린트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찍을 때 완벽하게 찍어야 되고 프린트도 완벽하게 프린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셀 아담스가 되게 자랑하던 게 뭐냐면, 저녁에 암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암실에서 나올 때까지 80장이든 100장이건 똑같은 프린트를 자기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프린트를 똑같은 퀄리티로 계속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예. 뭐 근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던 안셀 아담스니까 도저히 이건 전시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뭐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사진이 선명도도 안 좋고 입자도 거칠고, 그러니까 안셀 아담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사진을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근데 그래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안셀 아담스가. 근데 모올리나기가 상당히 입지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뺄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요청을 했어. 안셀 아담스가 원본 필름을 보내주시면 자기가 프린트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올리나기가 알겠다 그러고 필름을 보내줬대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안셀 아담스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때도 유명했으니까요. 프린트를 잘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으니까 이제 보내줬는데, 그래서 안셀 아담스가 뭐 현상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프린트만 이제 다시 하려고 이제 암실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프린트를 했대는데, 자기가 심의를, 그러니까 되게 좋게 프린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프린트했던 그 프린트 결과물을 보니까 깔끔해지고 더 선명해지긴 했어. 근데 모올리나기가 했던 그 프린트보다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진에서 말하는 게 틀린 거지, 자기가 보는 사진하고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안셀 아담스가 이런 것도 사진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러한 사진이 1970년대쯤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만이 좋은 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진들이 더 좋은 사진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1970년대에 들어서야 인정을 받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본 사진작가죠. 일본 사진작가 중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사진작가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모리야마 다이도라는 사람이 있고, 뭐 아라키 노부요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히로시 어쩌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근데 이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나중에 사진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같은 시대의 인물이고 전혀 다른 사진을 추구했던 사진가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모올리나기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면은 별로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사진을 못 찍는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도가 담긴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면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진처럼 보일 수 있는 사진들, 이런 거 눈 내렸을 때 우리들도 많이 찍죠. 아파트 옥상인 아파트 자기 현관에서 보인 그 베란다에서 보인 아파트 밑에 차들 지나다니는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사진들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조형미 같은 것들, 그러한 조형미들을 찾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더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조형에 대해 그 조형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조형미를
미를 찾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 특성이 하나, 모더니즘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리나기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 모리나기만 이런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진가들이 굉장히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뭐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뭐 아무튼 뭐 모리나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나 미술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리나기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마니아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티스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저도 되게 이제 모리나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재다능했다라는 것도 있고 끝없이 새로운 걸 추구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공부할 때도 나오고 사진을 공부할 때도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리고 조형예술 하시는 분들은 꼭 누구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뭐 그래서 모리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모리나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진가 분들하고 틀리게 일대기 전체 사진을 쭉 다 보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사진들도 있구나, 이런 사진들도 그 당시 존재했구나, 이런 사진들이 그 후세에 뒷세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 특히 미국 사진에 대한 어떤 틀을 잡아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시카고 바우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진가들을 배출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예. 그래서 바우하우스 뭐 이런 것들 따로 더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모리나기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